MLB 개막전 연습 경기 4경기인데 다저스 샌디에고 일단 이 모든 일정은 KBO가 결정을 합니다. 라이징 올스타를 꾸리기로 했어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 젊은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APBC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될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일정이 되고 시간이 되고 뭐 그걸 KBO에서 뽑을 거고 이 라이징 올스타를 구성을 해서 샌디에고 LA 다저스 선수들하고 연습 경기 하는 거 이 부분은 허구현 총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허구현 총재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키움하고 LG는 그럼 어느 팀하고 붙는가요?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아니 확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움이 어느 팀, LG가 어느 팀. 라이징 올스타는 2경기니까 샌디에이고 다저스 다 합니다. 1월 26일부터 티켓 판매를 하던데 쿠팡 회원만 가능합니다. 제가 쿠팡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쿠팡 쪽에서 이야기는 자기네들하고 MLB하고 거의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 그럼 티켓을 살려면 쿠팡 회원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답니다. 저도 뭐 쿠팡 와우 회원이긴 회원인데 서울 세 팀이 다 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팀이든 안 하고 싶겠습니까? 선수들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되고 좋은 경험인데 다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 하고 싶어 했고 키움이 한 거는 그냥 키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경기 하는 거 당연하다. 연습 경기라도 하니까 너무 좋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쫓겨나서 방황이란 말을 쓰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인조잔디도 교체를 막 하고 있거든요. 적응 훈련도 우리는 해야 돼. 홍구장인데 이제 인조잔디 바꾸니까 이거 적응 훈련도 해야 돼. 인조잔디 어느 식이냐면 메이저리그는 인조잔디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너무 부드럽게 되면 고척도 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잔디가 좀 눌리니까 천막을 깔고 의자를 두면 좀 그러니까 좀 더 이 인조잔디에 약간 낮은 레벨이라고 일본 도움구장 정도. 예, 일본 정도로 예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키움이 캠프 다녀오고 시범 경기 잡혀있고 돌아다니면서 훈련 연습 경기 병행하면서 잔디 요것도 본인들도 적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LB하고 연습 경기라면 파이트머니를 주는 건가? 연습 경기도 입장 수입을 받죠, 당연히. 받을 예정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 비싼 선수들이 그냥 무료로 이게 경기할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은 아직 규모가 안 정해졌는데 키움은 뭐 아주 좀 좋은 경험이다. 그 아마 키움하고 구단들한테도 돈은 조금 갈 겁니다. 돈은 갈 건데 제가 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게 티켓 가격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비쌀 거다. 네, 티켓 가격은 상당히 비쌀 것이다. 상당히 뭐 당연하죠. 메이저리그니까 상당히 비쌀 거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KBO가 팀을 좀 정했어요. 그죠? 애초부터 서울 세 팀 중에 두 팀을 생각을 했는데 LG 이야기입니다. LG 서울 연고고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키움은 또 집을 빌려주는 거야. LG 이제 이야기입니다. 키움 집 빌려주는 거다. 명분은 두산보다 키움이 좀 더 뭐 앞서는 거 아닌가. 하여튼 우리는 우승팀이고 서울팀이니까 우리 뭐 한 자리 해야 된다. 그리고 키움이 하는 것도 이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산 이야기입니다. 두산은 하고 싶죠. 당연히 우리도 하고 싶었죠. 근데 당연히 하면 좋지만 동기부여되고 근데 두 게임을 라이징 올스타로 꾸리고 처음에는 사실 LG, 키움, 두산이 이 세 팀이 연합으로 뭔가 좀 팀을 한번 꾸려보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나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쉽잖아요. 시즌 앞서서 여러 제약이 많고 두산 관계자가 키움 한 경기 정도 해주는 게 맞다. 왜냐면 홈이니까. 집을 내주니까. 그리고 LG도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명분상으로는 그게 맞다. 두산 관계자도 깔끔하게 인정을 좀 하더라고요. KBO가 결정을 한 겁니다. 다 이런 일정들은 어느 정도 했고 두산 쪽에서는 젊은 선수인 곽빈 선수 정도 등등 또 다른 젊은 선수들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 괜찮다 보고 또 하나는 두산이 소프트뱅크랑 후쿠오카에서 3월 3일 날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이게 관중이 한 3만 명 이상 올 것 같아요. 지금 소프트뱅크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두산도 치어리더도 파견을 하고 팬들을 좀 모시고 갈 생각을 뭐 어떻게든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방안들을 조금 모색을 하더라고요. 마케팅 차원에서 두산도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지영 김민식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지영 선수가 키움이 잡을 생각이 거의 없었죠. 밖에 좀 돌아보고. 근데 키움에 일단 제가 앞서 키움 이야기를 할 때 키움에서 ABC 안이 있다. 이거 얘기 기억나시죠? 저 근데 사인 앤 트레이드를 힌트가 아니라 말씀을 드린 ABC가 FA한테 ABC 안이 뭐겠습니까? 사인 앤 트레이드 있는 거였고
키움에서 이미 SSG가 이재영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재현 단장, SSG 단장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앞선 영상 3주 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묻습니다. 다른 포수 FA 영입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때 정확하게 코멘트를 일부러 제가 강조를 했죠. 지금은 현재로선 김민식 선수 협상에 집중한다. 그게 바로 연말 넘어가는 그 단계인데 그게 이미 생각들은 다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인앤트레이드는 베테랑인데 팀이 쓰기 어려운 선수는 결국 앞길 터주고 팀도 일정 부분 이득을 챙기는 이 구조인데 이지영 선수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그 안을 맞추는 게 어려서 사인앤트레이드는 그래서 에이전시가 일단 가지고 키움하고 이야기를 하고 적정 어떻게 키움에 뭘 받을 건지 이야기하고 SSG에 뭘 줄 건지도 이야기하고 SSG한테 물어봐요.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할 건데 그러면 그 연봉 계약은 키움에서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받을 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고민을 좀 했대요. 이지영 선수는. 그러다가 시간 더 끌면 안 되겠다. 서로가 생각을 하고 SSG 물러서고 이지영 선수도 물러서고 또 키움도 또 물러서고 그래서 합의점이 맞아졌고 사실 이제 이지영 선수의 키움 입지가 좀 아쉬웠어요. 작년 말에 이지영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빠집니다. 그죠? 그때의 선수가 실망을 했죠. 뭐냐면 이제 김동헌이라든지 김시앙이라든지 여러 선수 많단 말입니다. 근데 뭐 소문에 그래서 짐 뺐어 벌써. 아니야. 그거는 아니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 선수가 뭐 실망은 꽤 했죠. 근데 FA를 선언했고 키움도 나갔다 와라. 근데 정상적인 계약을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인앤트레이드. 문제는 그러면 SSG는 왜 움직였는가? 김민식 선수의 개입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김민식 선수의 개입이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영 선수 협상을 그래서 새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김민식 선수하고 계약이 됐다면 이지영 선수를 영입을 했을까? 그럴 생각은 조금 없었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지영 선수 계약하고 김민식 선수 입지가 줄어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거는 이제 에이전시 쪽에도 확인을 하고 해서 13개월 전인 2022년 연말에 SSG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SSG 구단에서 김민식 선수한테 BFA 단연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 당시에 5 플러스 1년에 25억 원. 지난해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뭐 4 플러스 1에는 23.5억 원입니다. 선수가 거절했어요. 오늘 SSG 관계자가 그때 거절을 했는데 그 누구 판단이냐? 그러니까 선수가 김민식 선수가 제 판단이에요. 김민식 선수가 거절한 거야. 거절했는데 그때 지난해 이제 연말 때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3년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가 4년 이야기하니까 그냥 3년으로 줄 돈을 4년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옵션 조금 해서. 그래서 3년 또는 3 플러스 1년에 10억대 중반 정도 금액. 이게 개런티는 한 10에서 11억 정도고, 그거다 옵션 좀 있으니까. 한 4년에 한 10억대 중반 정도 금액으로 제시를 했는데 선수가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SSG 관계자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계약이 계속 늦어지면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선수 측에서는 그냥 협상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압박카드 정도 느낀 것 같아. 그렇겠죠? 압박카드 정도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를 넘기기 전에 김민식 선수 계약을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지영 선수 계약은 없는 건데 결국은 이지영 선수를 2년에 4억 원 데려오고 그다음에 또 지명권도 주고 보상금 좀 주고 하고 난 다음에 김민식 선수 결국은 2년에 5억 원 계약을 합니다. 옵션 1억 원 포함해서 연평균 2억 5천만 원. 13개월 전에 계약이면 좀 더 길어요. 6년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의 5 플러스 6년인데 연평균 4억 원 이상이죠. 계약 기간도 3배인데 그건 큰 돈을 많이 잃은 거예요. 좀 아쉽죠. 근데 선수 마음이 당연히 안 좋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판단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계자가 길게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건강하게 해라. 선수 마음을 좀 다잡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마무리됐으니까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좀 중요하겠죠. 김민식 선수는 진짜 계약 사진의 표정이 좀 약간 되게 좀 이런 표정이던데 좀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놀랬고 하여튼 포수 1명 잡을 가격으로 2명을 잡았죠. 그래서 SSG가 조형우 선수 있죠. 젊은 포수 2002년생 이 선수를 군대를 보내느냐 마느냐 이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보내느냐 마느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나이 많은 베테랑 2명이 있으니까 이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아무래도 긴 경기를 뛰기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젊은 선수가 있어야 되나? 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고영표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올렸는데 채널에 질문이 막 쏟아졌어요. 고영표 선수 뭐 단연계약 오퍼를 거절했다 뭐 이런데 이거 뭐냐? 고영표 선수가 단연계약 오퍼를 거절했다는 소문 우리 채널에 질문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확인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며칠 전에 구단이 고영표 선수한테 선수 측에 오퍼를 던져요. 이렇게. 예. 오퍼를 던집니다. 자, 던졌어요. 이렇게. 오퍼를 던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15일 어제 선수 에이전시가 선수의 희망 계약 조건 선수의 오퍼 조건을 또 구단에 이렇게 던졌어요. 지금 이제 구단이 아직 그 답변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가 가져온 안이 여러 안입니다. 뭐 몇 년일 때는 얼마, 몇 년일 때는 얼마 이렇게 여러 안을 하나만 딱 가져온 게 여러 안을 다양한 안을 몇 개를 가져온 거예요. 에이전시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다 하면 얼마, 다 플러스 이면 얼마, 얼마 이렇게 조건들이 꽤 있어. 당연히 구단에 제시한 오퍼보다는 선수가 원하는 금액이 훨씬 크죠. 훨씬 큰데 훨씬이란 말은 또 뭐 얼마나 이게 약간 크죠. 약간이 또 얼마 좀 큽니다. 좀 큽니다. 근데 구단이 아주 작게 던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지금은 구단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에이전트 만남에서 구단 고위 관계자가 직접 고영표는 결국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고 향후 야구 인생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된다. 돈도 중요하지만 연구 결번이나 지도자 향후 본인이 펼쳐나갈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타구단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겠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마지막에는 좀 아쉽게 퇴장하는 경우도 조금 봤는데 구단 안도 4년 이상도 있습니다. 4년 이상까지는 구단도 생각을 합니다. BFA 단위계약이니까 당연하겠죠. 또 올해를 또 포함을 해서 얼마 이렇게 또 구단도 최대치를 배팅을 한 상태고 선수층은 당연히 더 그 규모가 더 크고 선수 쪽은 여러 가지 안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하면 얼마, 몇 년 하면 얼마, 몇 년 하면 얼마. 그 부분이 좀 있어요.